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달 평균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무려 3배 넘게 높았던 코인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벡트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코인 거래소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벡트라고 하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회사 인수를 완료했다. 24시간 결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벡트 아마 좀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4년 초에 벡트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코인 거래소입니다. 저기 그 IC라고 뉴욕 증권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스라고 있습니다. 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이라고 엄청 큰 거래소 그룹의 코인 버전이죠. 그 회사의 주가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한 달 넘게. 그래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 회사 주식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통보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형적인 퍼드일 것이다. 왜? 모 기업에서 자회사를 상폐를 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제3자면 얄짤없이 상폐를 시키는 게 정상인데 자회사인데 그것도 코인 버전으로 여기 제가 보니까 세력들이 잔뜩 묻어 있거든요. 근데 상폐를 시킨다. 저는 뭐 그때도 아니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십시오. 그냥 코인 거래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여기 전통 그 금융 디지털 자산 싹 다 합치겠다. 뭐 토큰화된 자산, 스테이블 코인, AI 기술, 그러니까 연중 무휴 운영, 결제도 정산도 거의 그냥 쉼 없이 돌아가는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퍼드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는 그게 되게 커 보여요. 마운트 곡스 퍼드, 중국에서 뭐 금지 퍼드, 독일 정부에서 5만 개 뭐 이렇게 팔았다 퍼드, 그죠? SEC가 뭐 기소를 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잖아요. 퀀텀 퍼드, 전쟁 퍼드, 관세 퍼드, 뭐 이제 대공황 온다 퍼드,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시장구조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퍼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몰라서 실패를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모르면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겠죠. 오히려 적당히 아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지금 뭐 가격 예측들 뭐 난무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개죠. 오른다, 떨어진다.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이거는 떨어질 수 있다. 경고입니다. 2022년 베어마켓 랠리가 재현이 될 것이다. 5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다. 알리 마티네즈 뭐 나름 뭐 이제 좀 알려진 뭐 친구인데요. 8만에서 8만 2천 달러 여기 넘으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머리를 맞고 떨어지더라. 이게 저항선이 너무 세더라. 그래서 5만 5천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락장에서 오르는 것은 베어마켓 랠리다. 이거인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오르면 이거는 불신 랠리 또는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곧 떨어진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걸 뭐 퍼드라고 해야 될까요? 퍼드 어쨌든 전쟁에 대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리지만 전쟁은 바이 더 딥 기회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제 물류망을 막고 이게 지금 전 세계 뭐 석유 가격이다 물류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쟁은 사실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어쨌든 뭐 이스라엘 매체, 뭐 미국 매체, 이란 매체 어쨌든 이제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사실이 맞거든요. 이제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군사작전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우리 그 지금 단기에 짧게 들어가서 저기 이제 이란 쪽에 주요 이렇게 에너지 시설 이런 데 타겟팅 해야 된다. 재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보도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잘 되면은 뭐 좋은 건데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잘 안 되면 뭐 날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호르무즈 해협이다, 핵 문제다 놓고 이거 잘 수가 틀리면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과 정부 기반 시설의 군사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이제 의견은 타협,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거 협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격한 이제 협상이죠.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압박 전략이죠. 항공모함 굳이 세 대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 다 쓰려고 그렇게 가져갔을까요? 이건 뭐 이제 제 의견이고, 그러면 이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한 번 정도 이제 더 보여줄 수도 있다. 진짜 전 더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어디 이제 하나씩 날리면서 야, 나 진짜 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진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럴 거면 시작 자체를 안 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란을 좀 더 높게 보지만 저는 계속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맞추려고 해요. 진짜 그 날짜와 그 종목과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려고 하는 게 저는 이 실력자가 아니에요. 이거 투자 뭐 코인 투자만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뭐 아니면 부동산도 그렇고 이 규제 정부 규제 다음 규제 어떤 세제 혜택이 나올지 이거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실력자는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나에게는 나름의 대응책이 있다. 이분이 실력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생존 전략이 있다. 이분이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길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쯤 됐으면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된다. 뭐 이제는 그다음 이제는 핵 얘기가 나올 거다. 이게 아니고 힘을 좀 쭉 빼시면요. 잘 보여요. 힘을 쭉 빼시면 좀 더 잘 보이고 단기에 빡 해서 맞춘다라고 하는 것만 포기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봐요. 투자해서 결국 큰 수익 가져가려고 지금 하시는데 몸에 힘 바짝 들어가면 이게 더 마음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그쵸. 이제 코인도 저 밑에 코인에 비중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막 70, 80, 90인데 허허 웃으면서 다리 뻗고 주무신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떡하냐. 진짜 이란 타격하고 전쟁이 막 확전이 되고 장기화되고 이게 이제 최악 아닙니까? 그쵸? 근데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5년 차 아닙니까? 시장에 그러면 대폭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전쟁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일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죠. 초창기에. 시장 떨어졌었죠. 초창기에. 지금도 그렇게 치면 5년이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은 뭐 대공황쯤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뭐 어떻게 된다. 이걸 뭐 내가 꼭 맞다 그르다는 제가 볼 때 뭐 어차피 못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봐야겠네. 요런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한 어떤 마인드셋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SBI 아시죠? SBI는 일본에 있는 아주 큰 금융 그룹입니다. SBI에서 일본의 거래소 비트뱅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요. 얼마 전 4월 달이죠. SBI VC라고 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포인트 재팬 여기도 코인 거래소예요. 이거를 이미 인수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비트포인트 지금 인수한 이 거래소는 일본의 거래소가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탑 5인데 일본은 한 3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라이센스 갖고 있는 30개 중에 탑 10 정도의 그러니까 뭐 나름 중상위권 거래소 인수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뱅크는 거래량으로 치면 일본에서 1위와 2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2위인데 가끔 1위를 넘볼 때가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나 비썸 얘기를 하는 거예요. SBI에서 비트뱅크 거래소를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는 지금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분, 코인 리플 오래 투자하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SBI라고 하는 회사는 거의 조금 과장을 하면 리플과 거의 일심동체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아에서 리플에 가장 크게 빠져 있는
회사 딱 하나만 꼽아요. 그럼 SBI요. SBI 아이시아라고 해가지고 리프가 별도의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무려 2016년 그때 뭐 스탠다드 차터드도 리플에 투자 많이 했어요. 근데 SBI가 외국 회사 중에서는 그 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2016년 리플 우리 잘 모를 때 SBI가 투자를 해놨고요.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 SPYSC를 거의 뭐 지금 이슈 그러니까 발행하기 직전입니다. 2분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서클 아시죠? USDC 미국에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와 제휴를 맺었고 이걸로 대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 지금 인수 계속 하고 있죠. 거래소 예전부터 실은 해왔었고요.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요. STO라고 해서 뭐 우리로 치면 자산 토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TO는 좀 더 그 증권, 토크나 증권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 특히 리플망에 대해서 전 세계로 이걸로 이제 금융을 제패하기 위해서 계속 리플 레저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SBI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 또는 뭐 조정장, 횡보장 이럴 때 재미없을 때 다 떠날 때 관심 없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사람을 뽑는다. 회사를 인수했다. 어떤 지역에 라이센스를 땄다. 확장했다. 이런 회사는 상승장으로 딱 전환이 됐을 때 단연 저는 경쟁 우위에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회사 저평가할 때 실은 투자를 해놓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로 제가 얘기를 드려보면 미래에셋에서 코빗을 인수하기 위해서 뭐 거의 뭐 92%인가요? 지분을 가져가려는데 물론 지금 그 이제 지분 제한이 걸려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미래에셋은 코빗을, 바이낸스는 코팍스 바이낸스도 고생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업비트를 서로가 지금 이런 시기에 꾸준히 이렇게 그 재미없을 때 그냥 본인들 할 일을 하면서 이제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건요. 정말 저는 뛰어난 기업들이고 앞으로 미래를 이제 뭐 장 분위기 바뀌면 그때 아마 빛을 볼 것이다. 뭐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 토큰화 그중에 요즘에 뭐 조금 뜸하긴 해도 이제 금 거래를 온체인으로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작년부터 봤더니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봤더니 폭발적인 거래량이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금을 사고 싶은데 뭐 금 거래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주말시간, 공휴일, 아침 일찍 안 되거든요. 근데 온체인은 아무 때나 사고 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작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세계 1위, 2위 신용카드 회사의 총 결제 금액보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미 팩트로 이제 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통계치니까. 근데요, 여기서 AI 에이전트다. 제가 볼 때 아직 뭐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실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뭐 AI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뭐 결제 디폴트 값으로 아예 그냥 들어갈 거고 블록체인망 당연히 쓰겠죠. 자산 토큰화,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투자도 대신 해주고 쇼핑도 대신 봐주는 제가 볼 때 이게 1, 2년 사이로 아주 확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또 뭐 팬데믹이 쏟아진다고 해서 트럼피즘이 가속화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다고 해서 이 혁신적인 흐름이 멈출 것이냐. 사실은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 온체인 거래, 스테이블 코인 거래, 크립토의 대량 채택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큰 수익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 퍼드다, 뭐 전쟁이다, 불확실성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큰 수익은 기나긴 시간을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누가 이제 크크크 하겠죠.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너 아직도 그런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것에 대한 저는 아주 정당한 대가가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달이 되면 뭐 비트코인이 약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
뭐 많이 우리가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뭐 실질 시장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저항선에 부딪힌 것 같은데 하방 압력이 커진 것 같은데 그리고 매 이제 4년마다 중간 선거의 해에는 5월 달 고점 찍고 큰 폭의 하락이 반복됐었다. 5월 달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이건 재미 삼아서 보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한 13년, 지난 13년 통계를 한번 봤더니 계절별로 이제 월별 통계죠. 월간 수익률이 5월달 제가 지금 네모를 쳐놨습니다. 보니까 초록색도 좀 있고 빨간색도 좀 있죠. 핵심만 얘기 드리면 5월달 승률은 7승 6패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인 게 7번, 마이너스가 6번, 평균 수익률은 7.6%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엄청 좋은 뭐 그런 느낌은 또 아니네요. 근데 비트코인보다 월등히 큰 수익률을 보여줬던 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5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냈었다. 비트코인 얘기 드렸죠. 7승 6패, 7.6%입니다. 이더리움은 7승 3패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였던 적이 7번, 마이너스가 3번. 평균 수익률은 28.45%. 일부 연도 2016, 17, 19, 25년도는 40%도 넘었다. 어쨌든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승률도 거의 뭐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균 수익률은 3배 이상 더 이더가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무조건 그러면 이더리움이 3배 이상 더 커질 것이냐 통계치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대로 만약에 된다면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3배 이상 오른다면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브라질에서 국가 간 결제, 그러니까 이제 해외 어떤 국가 혹은 기업들끼리 결제할 때 코인 쓰지 말아라. 이것을 중앙은행에서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그냥 아예 다 거래도 하지 마. 지금 이런 게 아니고 규제된 제도권 결제망 내에서 뭘 쓰지 말아라. 스테이블 코인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게 브라질의 중앙은행의 생각입니다. 국가 간 송금 내역을 한번 봤더니 스테이블 코인이 실은 이게 통계에 잘 안 잡혀요. 아직 뭐 초창기고 또 대부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지 않습니까? 테더 같은 거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완전 그냥 통계가 다 공백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헤알화라고 해서 브라질 통화를 써야 되는데 자꾸 테더나 USDC를 쓰니까 이거는 이제 탈세할 수도 있고 자금 세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통제가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발행한 민간 기업들이 뭐 어떤 막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 브라질 내에서 막 돌아다니면 이건 화폐 주권이 침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게 해외 결제, 뭐 화만 한국에서는 원화만 써야지 이걸 막 우리가 실생활 결제 막 해외 송금하는데 테더로 보내버리면 중앙은행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앙은행은 사실은 자국 화폐 주권을 지키는 사실은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중앙은행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당연한 조치가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사실은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죠.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좀 뭐 연준이 막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 비트코인 막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 막습니까? 막는다라고 하는 규제가 계속 나오는데 홍콩에서는 이미 라이센스 막 발급이 다 됐어요. 러시아는 중국보다 더 코인에 적극적인 뭐 중앙은행이 나와서 지금 뭐 내가 다 관할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중동, 뭐 두바이, 지금 뭐 전쟁이 있는 이란 되게 비트코인이나 저기 뭐 디지털 위안화 뭐 이렇게 계속 활로를 크립토에서 찾고 있잖아요. 중남미, 지금 브라질이다, 저기 뭐 아르헨티나다.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엄청 써요. 비트코인도 실은 많이 씁니다. 라틴 아메리카. 그러면 왜 이제 다 다른 나라 빼더라도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여기 중앙은행은
왜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금지 안 할까요? 전 금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결론을 이렇게 전 내렸을 것이다. 1번은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 퍼블릭 체인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못 막는구나. 2번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안 했을 경우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지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 비트코인 블록체인 망을 내가 먼저 뛰어들지 않으면 선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핵무기다. 미래 금융의 핵무기예요. 핵무기가 없으면 핵무기가 있는 국가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막심한 피해를 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플러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건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도도 훨씬 더 친코인 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 스테이블 코인 구매 비중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 이거는 이제 그 자산을 보존을 우리 같은 뭐 원화가 물론 이제 $1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지만 뭐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뭐 이란 뭐 이런 데 비하면요. 우리나라는 화폐 선진국입니다. 자산 뭐 보존 결제 수단이 그냥 이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절하가 실시간으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한 달 단위로 뚝뚝뚝뚝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받자마자 바로 마트로 달려간다는 게 이게 진짜 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선택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40%로 좀 더 올라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18%를 기록했다.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 비트코인 비중도 다시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코인을 누가 먼저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코인에 빠져들고 코인을 사놓고 코인을 쟁여놓냐 사용하냐 금융 엘리트 이제 완전 부자국 완전 부자 나라의 부자들 억만장자들 아니면 기업들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힘없고 서러움이 많은 서민들이에요. 이분들은 둘 다 필요 또는 욕망에 의해서 코인에 가장 먼저 눈을 뜹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도지코인 거래 활동이 지금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이거 상승 신호 주목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센티멘트에서 최근 24시간 봤더니 10만 달러, 뭐 1억이 넘는 큰 금액의 거래가 739건, 좀 많아졌는데 아울러서 무려 도지를요 1억 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 개수가 149개다. 그러면서 이제 금액으로 쳐보면 한화로 치면 한 17조 원을 고래들이 들고 있더라.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에 고래들의 매집 확대가 고래들이 도지를 많이 사서 가격이 이상하게 좀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제가 이제 뭐 온체인 데이터 여기에서도 이제 데이터 플러스 본인의 의견을 이제 더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4대 천왕 그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은 실은 도지코인인데요. 제가 가로 열고 비추라고 적어놨죠. 제가 왜 비추라 적었냐? 그냥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올려줄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뭐 가격이 어렵고 힘들고 이랬을 때도 그게 큰 도움이 되시던가요? X 트위터에서 이걸 뭐 결제로 쓴다더라, 뭐 테슬라에서 결제로 쓴다더라. 그 얘기가 21년부터 나왔던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직접 해보시고 도지코인이 이거 괜찮다 싶으면 뭐 적당량 사는 것은 뭐 나쁘진 않겠죠. 마지막인데요. 시장구조법 5월 처리 가시권에 들어가 있다. 갑자기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시장구조법 한번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월 중순 상원은행회 표결 마크업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다. 좀 많이 늦춰졌네요. 5월 중순에 마크업을 하겠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일정 추진을 요청을 하면서 입법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윤리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 디파이, 감독, 권한, 배분 등등등. 그렇죠?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대충 그 윤곽이 드러나요. 5월 중순까지 해서 은행위 마크업을 통과.
5월 중순입니다. 5월 말부터 6월 뭐 초 이제 또 뭐 한 또 쉬어요. 뭐 일주일인가 2주일 쉬고 그러면 이제 6월 중으로 혹은 이제 7월이 갈 수도 있어요. 6월이나 7월 내로 상원 전체 표결 요렇게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7월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6월에 이 상원 전체 표결이 끝나면 이제는 문구 수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하원에 한번 갔다가 왜냐면 하원이랑 상원이 지금 법이 문구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문구를 다시 수정을 다듬어서 대통령 갖다 주면 트럼프 대통령 사인합니다. 요게 7월 달까지. 요 확률은 실은 저는 80%라 적었는데 저는 이게 될 거라 봅니다. 이게 여전히 될 거라고 보고요. 예전에 근데 제가 마크업이 4월 말까지 이게 안 된다면 전체 통과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틀린 거죠. 예측 오류입니다. 보니까 5월 21일 전까지 5월 21일 넘어가면 의회 쉽니다. 그럼 그 전까지 일단 뭐부터 처리하겠다? 마크업만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보시면 뭐 팀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5월 중에 마크업 진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을 했다. 그래서 마크업 확률은 매우 높다. 근데 5월 21일 전까지 상원 전체 표결은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건 거죠. 상원 전체 표결이 뭐 6월, 7월 뭐 이렇게까지 가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괜찮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팀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은 공화당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상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팀 스콧은 쉽게 말하면 이 법안들이 하나씩 이제 올리고 그 표결을 하는 날짜를 세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팀 스콧에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것부터 합시다. 그럼 그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레드존, 그러니까 득점 직전까지 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여름 내에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셔야 됩니다. 여름 전까지. 그러면 무사 통과가 될 것이냐? 부정적인 요인이 왜 없겠습니까? 최소한 7월 전까지 해서 이 상원이 6월 달에는 빠져나와 줘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일정이 이제 처리가 될 것이다. 예측 시장에서는 다시 50% 미만으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시 소원해졌죠. 그러면 제가 해서 다시 질문을 지금부터 6월, 7월까지 해서 또 그러면 뭐 이제는 뭐 득점 직전이라고 하니까 순탄하게 입법이 될까요? 아니면 윤리 규정을 집어넣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너희들 다 이거 내가 잡아넣겠다. 디파이 이거 다 뭐 신원 인증하고 뭐 규제를 엄청 좀 어렵게 해야 된다. 뭐 이자 그거 된 줄 알았지 하면서 또 나와서 뭐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갈까요? 저는 여전히 후자라고 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 뭐 여야가 뭐 항상 뭐 화해하고 뭐 허허허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미국은 더해요.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일부러 7월쯤까지 늦춰서 법을 딱 통과를 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있게 사인을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강하게 머릿속에 옵니다. 아, 이거 선거 전략으로 쓰겠구나. 7월 4일 뭐 250회, 250 그 이제 번째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제 지원금 또 나눠주고 세금 깎아주고 7월부터는 이제는 뭐 체면 차릴 때가 아니거든요. 7월 달부터는 이제 막 그냥 돈 뿌리고 이제 저기 각자 지역구 가서 열심히 선거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코인 내가 전략 비축하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뭐 법 통과도 지금 이게 좌절됐습니다. 될까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데 코인러들에게 지금도 물론 뭐 엄청나게 욕먹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그 반대할 거 아니냐. 민주당 이걸 좌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거 전에 민주당 때문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코인 투자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권자 중에 성인 기준으로. 좋아할까요? 저 같으면 그 욕을 먹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그냥 티키타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 디폴트로 깔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유리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성 그냥 뒤쪽으로 2030년까지 혹시 모르니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2030년까지 법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2018년도 중간 선거 있었죠. 그때 3월부터 주식시장 차트를 보시면 아주 아름답게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중간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주식이 9월 말까지 올랐는데 10월부터 떨어질 게 뭡니까? 그때 10월 달에 미중 관세 협상 그때 그러니까 매를 나중에 가서 맞으니까 10월 달에 그때 뭐 금리까지도 올렸거든요. 그 연준 파월 의장이. 그 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이 주식이 뭐 그렇다고 뭐 전부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로 치면 부동산인데요. 이거 영향이 큰 자산이 맞습니다. 그 실수를 똑같이 할 것이냐? 저라도 안 하는 거죠. 스콧 베센트는 그렇게 막 감정적인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뭐 물론 스콧 베센트 말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최대한 하반기로 이제 좀 늦춰서 확실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 가격 제가 맞추면 제가 아마 맞추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딱 알려주면 우리 다 뭐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건 안 되더라. 그걸 뭐 할 수 없지만 제가 봤더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듣고 아 그거야? 공부하시고 공부가 다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에 에이 그거 해봤자 뭐해. 아니 쓸모 있어요. 믿음이 내 안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저는 되게 감동적인 우리 막 알바를 하셔서라도 지금 코인을 한 개라도 더 줍고 있다. 전 대단하신 분이라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돌발 행동 거기까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